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자,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와이프가 부동산 사무실 하니까 저도 이제 주말에 가서 이렇게 가끔 앉아 있고 손님을 보거든요.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재산의 증식을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했다.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냥 일반 평범한 중산층들, 그죠? 중산층이 3% 안에 들었다, 1% 안에 들었다. 자산의 1%, 3%, 뭐 1%라고 해봤자 사실 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한 1%면 한 30억에서 한 50억 사이, 그 정도 부동산의 자산. 여러분 요즘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30억, 50억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월급으로 모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못 모았어요, 그죠?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로 그렇게 자산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부동산 투자 기법 중에 하나는 갭 투자였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생각보다 정말 사람들이 다 빚을 내서 집을 사요. 진짜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뭐 분양가 한 3억 5천일 때, 그죠? 계약금만 내고 집을 산 거예요. 그죠? 5천만 원 내고 3억 전세 놓고 2억 5천 전세 놓고 뭐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했던 게 7, 8억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집을 한 서너 채 샀어. 뭐 가족의 명의도, 가족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성년이 된 가족들은 또 이렇게 명의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신 분들이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제가 보니까. 뭐 이제 혼자 사는 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명의가 있으니까. 명의가 이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온 가족이 그렇게 투자를 두 채씩 막 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꽤 많이 모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나는 사업으로 돈을 벌 건지, 나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건지, 나는 금을 투자해서 돈을 벌 건지, 그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건 관약한 거예요. 아주. 뭐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타고날 때 돈이 많다든지, 뭐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서 돈을 벌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또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금 투자를 하든지.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다 해요. 금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주식도 뭐 금액으로 보면 크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계속 하고 있고, 주식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마 이제 앞으로 큰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해봤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거쳤고, 그리고 수익도 서서히 나고 있고, 그죠? 꾸준히 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흔들리질 않아요. 이젠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샀는데 한 30%, 40% 빠지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샀는데 30%, 40%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사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사요. 그러다가 그게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와서 큰 돈을 벌고 나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오늘 뭐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갭 투자의 기본은 전셋값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도 지난번 시장에서 바로 이제 직전에 그런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벌었다 많이 까먹은 사람도 많아요. 사실상 제가 보기엔 한 반 이상은 벌었다가 다 깨졌을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무리한 갭 투자했다가 뭐 세금으로 다 뺏겼고, 그죠? 뭐 법인 만들었다가 세금으로 뭐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씩 냈고, 그리고 제때 못 팔아서 가격은 또 다 폭락을 했고, 뭐 지금 뭐 현재로서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만 가격 회복이 됐지,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가격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갭 투자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갭 투자는 투기꾼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그럼 뭐 나는 주식에서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벌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나 갭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이제 예전의 방법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학원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지고 지방 돌아가면서 뭐 갭 투자해봤자 이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갭 투자도 조금 레벨업 하셔야 돼. 레벨업 하셔가지고. 제가 뭐 그런 비법을 여기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갭 투자에 대한 생각은 내가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은 갭 투자밖에 없어요. 갭 투자밖에 없는데, 과거에 갭 투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뭐 갭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뭐 지방 돌아다니면서 물량 뛰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옛날에 다 통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돼요. 자,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도 서울만큼은 안 오르지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은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한데, 서울은 물량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직주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서울의 분양 가격,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폭등해요. 그런데 서울의 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면 임대주택들이 다 사라져서 그래. 임대주택들이 옛날에 임대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의 완충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충 녹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 완충 녹지라는 게 뭐예요? 이 도로와 이 아파트 사이에 보도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임대주택이 했는데 그 임대주택이 다 사라졌어요. 그죠? 다 이제 임대주택 이제 앞으로 하지도 못하고 허가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만기가 되면 다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임대주택의 가격들이 굉장히 쌌어요. 쌌어. 한 60%, 한 70%, 그죠? 시세 60%에서 70%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완충 역할을 해줬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 그런데다가, 서울은 공급 물량이 또 모자라. 그런데다가, 현재 금리는 여러분들, 지금 뭐, 전세 받으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도 한 3.5%,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보면 한 3.5%는 받거든요. 그런데다가 신혼부부들 뭐 1%, 2%대 금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막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로 다 이사 가고, 그죠? 그것도 신축급으로 이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6%, 7%대 금리를 보면 굉장히 싼 거예요. 그죠? 그런 요인들이 지금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세 가격이라 이 정부가 결국은 어떤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구실을 가지고 이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은 결국은 전세 가격으로 올려줘야 돼. 그죠? 올려야지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가율이 70%, 80% 되면 이거 또 집값 폭등한다. 또 떠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집을 사러 간다고. 그럼 집을 사면 구축의 가격이 올라가면 신축은 분양이 잘 되겠죠. 옆에 재건축 재개발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정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 전국에서 갭 투자 매매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10곳 중 7곳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됐다. 서울 수도권으로. 여러분들 요걸 하셔야 돼. 요건 아주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무관심한 시기거든요. 이 무관심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 가격 조정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또 무관심한 시기가 지나야 돼요. 그게 한 2, 3년은 가거든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이제 아이고 뭐 많이 올랐다가 떨어 빚이 많은데 뭐 어떡하겠냐고 무관심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한 2, 3년 가거든요. 자, 그 2, 3년 후에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전세 가격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사고 이제 먼저 투기하는 사람들이 사겠죠. 투기하는 사람들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실수요자들이 사고 뭐 그러면서 가치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집값의 반등이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한번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둬야 돼요. 그죠? 그게 어디냐? 서울 수도권이에요, 여러분들. 그 명심을 꼭 알고 계셔야 돼. 앞으로 반등이 일어나면 서울 수도권이에요. 지방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 막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심리가 붐업돼가지고 지방은 뭐 시세가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지방도. 그러나 서울 수도권이 먼저다. 그런 거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현상이 벌써 갭 투자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갭 투자가 나오는 게. 그래서 거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화성에 이제 그 뭐 병잠 그런 뭐 외곽 지역에 갭이 좀 작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갭 투자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 1분기 전체 매매 거래 2,130건 중 100건이 갭 투자 매매했다. 뭐 화성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경기도 수원에서는 영통구에서는 73건. 뭐 영통구도 이게 갭이 작거든요. 예? 이런 지역들은 구축이고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그죠? 잘 안 사. 이 갭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갭이 작다는 얘기는 매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예를 들어, 갭이 1,000만원, 2,000만원인데, 그 집을 사면 되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너무 낡았고, 그리고 뭐, 사도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전세로 산다는 거야. 자, 보시면 다 그런 지역이에요. 영통구, 수원, 천안 서북구,